기부하는 게 멍멍. 비밀의 숲 시즌1 전체 리뷰는 TVN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200만원으로 예상되며 TVN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광고비는 결시가동 후원에 사용됩니다. 뾰로롱? 아니 미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영훈수도 거의 주인공 아니었어? 가영이가 여기 있나 해서 와봤어요. 야, 이거 윤 과장이 문신을 들켜서 영훈수를 죽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윤 과장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르고 아니야 그런 거. 영검사 교통카드 있을 겁니다. 승하차 기록 조회해서 동선 체크해 주십시오. 야, 아무리 황시보시지만 사람이 어쩜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김가영 소재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러지? 나도 속이 이런데. 동료 맞아? 또다시 과학수사대의 정밀감식이 시작되고, 아니 이번엔 윤 과장 흔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되게 급했나봐 이번엔. 아니면 하지만 윤 과장은 여기저기 만지고 다녀요. 그거 그만 좀 만져요 좀. 왜 그러세요? 진짜 가뜩이나 충격 먹은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야, 이씨, 윤 과장이 범인인데 이걸 그냥 보내주다니. 한편 황시목은 병원에서 영훈수의 시신 부검을 진행합니다. 동료분이셨다면서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아무리 감정이 없어도 그렇지 바로 부검을 진행하냐? 예. 아, 어떻게 보면 황시목이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사람이 울고 싶을 땐 울 줄도 알아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황시목의 표출할 수 없는 이 슬픔은 바로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여진 경위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동안 단순히 싸가지만 없는 황시목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뇌수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좀 그만 봤어. 뇌섬유학 수술 병력이 있던데 모르셨어요?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부위인데 쉽게 말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보이게 하는 데죠. 뇌섬유압을 어떻게 한 건데요? 보니까 일정 부분을 잘라낸 것 같은데 아마 통증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구나. 부검이 끝나고 영훈수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려다 살해당한 영훈수. 영장관의 비통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황시목은 정신이 들자마자 영훈수의 장례식에 달려오는데요. 내 딸 지켜달라고 그랬지. 내 딸 은수 지켜달라고 그랬지.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니놈이 감히 여길 나가 이놈아! 네가 내 딸 은수를 죽였어 이놈아! 왜 보고만 있었습니까? 야, 뭐야, 황시목이 화를 냈어? 왜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긴 시간을 그냥 숨어만 있었습니까? 법을 무기로 싸우라면서요. 정작 본인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가족을 위해서였습니까? 본인이 두려우셨던 게 아니라. 아, 진짜 황시목이 얼마나 영훈수를 아끼고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황시목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황시목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하고, 같이 있긴 했는데 그냥 영감사가 그렇게 특별한 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연쇄살인범 윤 과장의 증언도 듣게 되죠. 혹시나 해서 가봤어요. 제가 아는 데는 거기뿐이라. 근데 영검사님, 영검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서 영검사 부모님 딸 시신 못 보게 하세요. 보시면 남은 평생. 야, 이 뻔뻔한 인간 지가 죽여놓고 울먹거리고 있네? 반면 이수석과 이 회장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음 비리를 모의합니다. 저축은행에 투자 시작했어. 내일이면 시장에 소문 돌 거야. 이 홍콩의 외국 펀드에서 하는 투자를 해놨으니까 은행 주가 오르기만 기다리면 돼. 야, 이러니까 개미들이 털리는 거야. 이거 이 회장이 주포 형님이었구나. 기관으로 가야지. 근데 영훈수 살인 사건은 윤 과장 혼자 한 걸까요? 아니면 이 회장 쪽에서 시킨 걸까요? 비즈니스는 나한테 맡겨. 자네는 얼굴만 보여주면 돼. 한편 황시목은 영장관님 집에 찾아갑니다. 없어졌다는 게 뭡니까? 가져갔어. 이거 뭐야, USB 있던 서랍 아니야? 창준이가 이은범이 탈세 준 거. 지 자식 놈들한테 주식으로 돌리다가 불법 정여한 거. 제대로 거뒀으면 2천억이야. 세금만. 모든 비우신 시간에 CCTV에 출입이 찍힌 건 영검사뿐이었습니다. 야, 이거 영훈수가 가져갔었구나. 우리 은수가 가져갔을 겁니다.
영훈수는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려고 USB를 챙기고 나갔다가 살해당한 거였어요. 와, 윤 과장 이거 이 회장이 시켜서 그런 거였어?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죽은 박 사장도 그렇고 권미나도 그렇고 이 회장이 일을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여튼 황시목은 영훈수의 방에서 또 다른 흔적이 없나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노트에서 중간에 찢겨져 있는 부분을 발견하죠. 야,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단서를 찾냐? 하지만 황시목은 똑똑했어요. 연필로 찢겨진 페이지 뒷부분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래서 책받침을 써야 돼. 요즘엔 책받침 없죠. 라떼는 말이야, 이 타이타닉 책받침 없으면 안 놀아줬다고.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시죠. 사죄드립니다. 황시목은 노트 뒷장에서 07을 발견하고 07? 근데 자세히 보면 숫자 07이 아니라 윤 과장의 문신 DT라고 적혀 있어요. 뭔가 잡힐 듯 말 듯 황시목은 두뇌를 풀가동해 봅니다. 숫자를 봤다고요? 07을? 07. 근데 이게 숫자가 맞아요? 왜 이렇게 생겼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 황시목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지나갑니다. T. D. T. 그리고 황시목의 머릿속엔 바로 범인이 떠오르는데 한번 해병대 출신이 술을 못해요. 해병대가 아니라 특수부대라고 하지 않았나? 야, 윤 과장이 UDT, 이게 UDT의 DT다. 뭐라고요? 범인 찾았습니다. 누구예요? 곧바로 사람들은 윤 과장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야, 이제야 진짜 범인을 잡는구나. 당장 위치 추적해. 한편 윤 과장은 영훈수의 죽음으로 심장이 쫄깃해지자 해외로 뜨기 위해 공항으로 달립니다. 들어갔나? 곧 뜨겠구만. 근데 윤 과장이 이 회장의 부하였나봐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 경찰들도 바로 공항으로 달려가는데요. 야, 윤 과장 이 새끼 빨리 잡아야 돼. 잠깐만요.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윤 과장은 특수부대 출신답게 쉽게 잡혀주질 않습니다. 아니 이거 놓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경찰대 출신 한여진 경위가 따라잡는데 그러나 한여진 경위 혼자만으로는 윤 과장을 제압하기엔 무리예요. 야, 이거 뭐야? 윤 과장은 특임팀 동료였던 한여진을 때리지 못하고, 아니 이게 범인치고는 착한 거야 뭐야? 영훈수는 어떻게 죽였어? 결국 길고 긴 수사 끝에 연쇄살인의 진범이 잡히게 됩니다. 야, 여러분 범인 잡는데 14편이 지났어요. 아, 대단하다 비밀의 숲. 이상하다. 비밀의 숲이 16부작인데 왜 14화에서 진범이 잡힌 걸까요? 과연 비밀의 숲은 앞으로 2편 동안 어떤 충격의 반전을 준비했을까요? 이렇게 윤 과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행됩니다. 야, 윤 과장 왜 사람들을 죽였냐? 매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숨통을 끊어놔야 그 고통을 알까? 무슨 이거 윤 과장이 무슨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불에 타는 새카맣게 탄 다라고. 사실 윤 과장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들과 지도교사 등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윤 과장의 아들은 소풍을 가던 중 버스 사고로 죽게 돼요. 사고가 아니야. 스테빌라이저는 장치가 있어요. 차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그걸 버스 회사가 떼버렸어요. 돈 아끼려. 고무땜질한 재생 타이어. 운전기사는 주행 중 핸드폰을 자꾸 봐서 전 직장에서 잘린 사람. 하지만 판결은 가드레일 부실시고 가드레일이요. 버스 회사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내버렸답니다. 근데 이거랑 윤 과장 범죄랑 무슨 상관이야? 뒤를 봐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브로커요. 그 브로커가 박무성입니까? 야, 이거 영업정지 받았어야 할 버스 회사 뒤를 봐준 게 박 사장이었구나. 아니 이러면 박 사장이 죽어도 싸지. 이 아저씨 나쁜 짓 엄청 많이 하고 다녔네요. 오랜 시간 계획했어요. 그래서 윤 과장은 박 사장 집에 몰래 들어가 TV를 고장내고 TV 기사를 부를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서비스 센터 지금 텔레비 고장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TV 기사가 올 때쯤 박 사장을 살해했어요.
TV 기사가 초인종을 누르자 윤 과장은 박 사장과 같은 옷을 입고 박 사장인 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윤 과장은 박 사장의 피를 쇠창살에 발라 일부러 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박 사장의 청탁을 받은 검사를 조지기 위해 단순 살인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증거를 남긴 거예요. 거기다가 윗선의 성상납의 증거이자 증인 권미나도 납치해서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전부 혼자 생각해낸 거라고요? 왜요? 안 되나요? 야, 윤 과장이 이 회장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오랫동안 머릿속에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란 것들이 사람들 목숨을 대가로 뒤에서 뭘 주고 받는지. 김가영이 깨어나서 입 열면 그동안 접대받은 남자들 전부 나올 테니까. 윤선 씨가 그걸 처벌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 뭘 했는데요? 그래서 영훈수도 죽인 겁니까? 그래, 영훈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죽여? 영훈수 왜 죽였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범인이 또 있답니다. 황시목은 화가 났어요. 힘들게 잡아놨더니 또 범인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야, 이거 안 되겠어. 사람 불러야 돼. 그렇게 해서 황시목은 박쥐 서검사와 만나고, 윤 과장, 영훈수는 자기 짓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그 말을 믿는 투로 들린다? 영훈수 죽은 당일 파일이 없어졌습니다. 영 장관님이 집에 보관하던 한조 관련 파일이요. 가져간 사람 자체는 영훈수로 보이지만 갖고 있어서 죽었다면 이윤범 회장 짓인데. 한 명 더 있죠. 이창준. 그렇죠. 영훈수가 한조그룹의 비리가 담긴 USB 때문에 죽었다면 범인은 이 회장이랑 이창준 수석밖에 없어요. 아, 어째 그분은 혐의점에서 벗어나질 못하냐. 그래서 서검사는 몰래 이수석 씨를 또 뒤지기로 합니다. 야, 서검사 이 박쥐 같은 인간이지만 일은 참 열심히 하네요. 이럴 때 보면 좀 착한 놈 같기도 합니다. 찾다 서검사는 이수석의 노트북 비번을 풀려고 하는데, 야, 이 미친 이수석이다. 서검사는 큰일 났어요. 바로 빼박도 못하고 현장에서 딱 걸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수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을 건네요. 쉬는 날인데 나왔나요? 수석님 어쩐 일로? 집에 가? 퇴근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걸 그냥 보내줘? 이창준 아저씨 진짜 변태였어? 이렇게 이수석 아저씨는 서검사의 스파이 짓을 보고도 방관합니다. 아, 야근을 많이 해서 지쳤나봐요. 한편 이 회장은 사위 이수석에게 전화를 거는데, 와, 장인어른 전화도 안 받네? 이거 진짜 무슨 일이야? 무슨 짓을 하는 게지? 같은 시각 황시목은 영훈수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공항 CCTV를 확인해 보는데요. 그리고 황시목은 이상한 정황을 포착합니다. 윤 과장은 바로 도망치지 않고 누군가를 찾듯이 공항을 뒤지고 있었죠. 왜 바로 안 떠날까? 1분 1초가 급할 텐데. 야, 이거 뭐 공범이 있어서 공범을 찾고 있던 걸까요? 하는데요? 아니, 보면 볼수록 이상하네? 공범이 있다면 그냥 연락하고 만났으면 됐을 텐데 윤 과장은 괜히 누군가를 찾다가 체포됐어요. 왜 저렇게 두리번거리지? 네가 공항에서 찾은 건 공범이 아니야. 넌 국제선 출국장으로 곧장 갔어. 네 여권까지 챙겨서. 그런데도 출국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지. 범행을 저지르고 이 나라를 뜨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단 아무 노선이나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게 맞아. 그런데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었단 말이야.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이 공범이었다면 전화를 했거나 만날 약속을 미리 했겠지.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이. 공범 같은 거 없습니다. 나 혼자 했어요. 네가 체포되던 그날 그 시각에 공항에 누군가 또 있었던 거야. 넌 그놈 잡으러 간 거고 도망치려고가 아니라. 출국장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제서야 티켓을 끊으려고 한 것도 이미 그놈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놈 잡으려고. 누구야 그 새끼?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 새끼! 야, 황시목이 이렇게 분노하는 걸 보니까 영훈수를 정말 좋아했었나 보네. 이렇게 황시목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만큼 영훈수를 죽인 범인을 반드시 잡으려 합니다. 거기다가 황시목은 윤 과장이 영훈수를 죽인 범인을 찾으려 했다는 것을 유추해내죠. 기분이 어땠을까? 죽어있는 영훈수 옆에 네가 즐겨 쓰던 장미무늬 칼이 놓여져 있을 때, 누군가 영훈수 죽이고 네 흉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잡아야지. 어떤 새끼인지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했을 거야. 왜? 넌 이유 없이 사람 죽이는 사이코하고 스스로 다르다고 여기니까. 그리고 황시목은 CCTV에 찍힌 어떤 남자의 사진을 꺼냅니다. 봐. 이놈이 범인이야. 넌 이놈 잡으러 간 거고. 야, 이거 누구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말 못한 이유가 내가 찾아내겠습니다.
사실 이 사진 속의 남자는 이전에 황시목의 집 부근에서 어슬렁거리던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리뷰에는 안 나왔지만 황시목의 집에도 침입해서 경고를 남겨두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황시목은 이 용의자를 이 회장의 수족 우 실장으로 결론 내립니다. 저희 집에 침입했다고 한 남자요. 기억하지? 왜? 전에 삼부장님실에서 모였을 때 이윤범 비서 언급한 적 있죠. 우 실장? 사진 속의 남자 우 실장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 실장이 너희 집에 들어갔다고? 왜? 아파트에 침입했던 시점이 무기 수입을 저지시킨 직후였습니다. 그때 얼굴 본 영훈순 살해당했고 한조 관련 파일까지 없어졌어요. 이거 우 실장 맞나? 서 검사는 긴가민가 했어요. 하지만 서 검사는 우 실장의 가르마를 기억해냅니다. 야, 우 실장이랑 가르마 위치가 똑같아. 오른쪽 머리를 도끼로 찍은 듯한 가르마. 거기다가 우 실장은 요즘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이게 우연인가? 왜요? 이 남자 우 실장 맞는 것 같아. 우병준 실장. 근데 지금 회장실에 없어. 들어갔나? 이때 이 회장이 전화를 걸어서 지시한 사람이 윤 과장이 아니라 우 실장이었구나. 어제 출국자 명단에서 우병준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우 실장이 출국한다는 사실을 윤 과장이 어떻게 알았지? 우병준을 아는 사람. 어제 낮에 우 실장이 출국한다는 걸 알았던 사람. 이건 보나마나 이 회장이죠. 근데 황시목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윤 과장을 움직여서 우 실장을 쫓게 만들 사람. 야, 이 미친 윤 과장을 움직인 사람은 바로 이창준 수석이에요. 와, 드디어 꼬리가 잡히는구나, 이수석 아저씨. 그렇습니다. 윤 과장에겐 공범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창준 아저씨였습니다. 예전에 윤 과장이 박 사장에게 아들의 복수를 하려 했을 때 이창준 아저씨가 찾아온 겁니다. 박 사장이 아직 안 왔나? 차장님. 박 사장만 죽이고 깜빵에 가려는 윤 과장에게 이창준은 새로운 제안을 했던 것이죠. 개 한 마리 죽여봤자 도살업자 밖에 더 될까? 꼭 피를 봐야겠다면 내 얘기 먼저 들어보는 게 어때? 아니, 이수석도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이 회장 쪽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내 사위가 그쪽에 뭘 보냈나? 돈을 옮기다니. 누구 맘대로! 이수석을 애타게 찾는 이 회장. 이수석은 드디어 이 회장의 전화를 받는데 우병준이란 사람 어제 출국자 명단에 있다는데요. 과연 윤 과장을 움직였던 이창준 수석은 그동안 왜 이 회장과 자기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수석이 장인어른에게 할 말은 무엇일까요? 야, 미치겠다. 이거 너무 궁금하다.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드디어 최종화다, 젠장. 와, 드라마 하나를 완전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즌 하나를 완전 스포하는 자격을 얻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고생했지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게 또 구불 채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재밌게 봐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마지막 화 리뷰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다, 구불아. 빨리 시작해라. 야, 이거 진짜 이수석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위가 장인 수익금에 눈독을 들여. 내 모를 줄 알았나?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네 무슨 공공이석이야? 영훈수 아버님 지시죠? 에이,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이 사람아. 아버님이 우 실장한테 지시하셨고 외국에 보내셨죠. 범인 잡힌 지가 언젠데? 영훈수는 그 범인 지시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접니다. 무슨 소리야? 박무성, 김가영, 제가 했습니다. 야, 드디어 자기 입으로 말했어. 왜? 곧 알려드리죠. 그리고 이수석은 황시목과 통화를 합니다. 제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생각 말고 직접 뵙죠. 이렇게 이수석과 황시목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는데 공사판에서 1대1로 다이다이 까는 건가요? 야, 이건 뭐야? 돈가방이야? 생각보다 빨리 왔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윤 과장을 사주해서 박무성 죽였습니까? 그래. 아니, 이 아저씨가 돌았나? 이수석은 순순히 혐의를 인정해요. 김가영도 상해했습니까? 그래. 영훈수는요? 여기까지 온 건 그게 누구 짓인지 알아서 아닌가?
그리고 박 사장에 관해서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죠. 네가 그랬지. 내가 박무성한테 협박을 받고 여자 입도 막으려고 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 이제 압니다. 내쳤어야 했는데. 박무성을 한조 물류에 직접 소개시켰습니까? 사업 일으키려고 애쓰는 사람 굳이 박대할 이유가 없었어. 불법 증여에 이용될 회사라는 거 몰랐으니까요. 몰랐어. 주목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도록 작업 중이라는 걸. 후회돼. 그 딱 한 가지가. 이수석이 박 사장을 장인내 회사 소개시켜준 거 말고는 되게 깨끗한 사람이었네. 왜 여기서 보자고 한 겁니까? 날이 참 좋아. 저하고 같이 가시죠. 너라면 후회할 일을 만들었을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않고 끝까지 몰아칠 거야. 과연 누가 이 짐을 떠맡아 줄 것인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어. 황시목 검사. 너밖에 답이 없었다. 와, 황시목이 이 비리를 다 파헤쳐 주길 바랬었구나. 시목아, 황시목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 이수석이 황시목을 계속 밀어준 거였어요. 더 확실한 카드를 가져와. 내 사람 데려가려면 폐잔병이 돼서 포로로 끌려다니느냐, 거기다가 이수석은 마지막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사라지느냐. 선배님 듣기 참 좋네. 좀 천천히 오지. 안돼, 이 아저씨야. 그냥 살아서 밝혀야지. 범인이라고 황시목이 그랬어? 이렇게 이수석은 밖으로 몸을 던지고 마지막 가는 길 이수석은 서검사에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동네 정치자요. 아직 기회가 있어. 당신, 나는 이 길로 오지 마. 돈가방인 줄 알았던 이수석의 가방. 하지만 가방 속에는 그동안 이수석이 입수한 모든 비리의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야, 이수석이 그동안 비리 증거를 다 수집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특임팀으로도 뿌리 뽑지 못했던 비리를 잡아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가자. 지금부터 한조그룹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일자별로 정리한 파일을 나눠드릴 겁니다. 약 2년 전부터 발췌한 것들이고 같이 드린 USB는 해당 행위를 위해 가졌던 비밀 모임을 녹취한 음성 파일입니다. 내 건 한조그룹이 아닌데? 각 직업 인사청탁이나 총장님 관련된 것도 있어. 한조랑 상관없이. 죽겠지? 왜 죽습니까? 얘네들이 죽어야지. 그래, 이게 대한민국 검사지. 그래. 이제 역대급 비리 수사가 시작되고 확실한 증거로 잘나가는 국회의원도 개박살을 냅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전 서부지검 검찰청장인데 리뷰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 과장 아들의 버스 사고건을 박 사장의 청탁을 받아 축소해준 아주 나쁜 국회의원이에요. 야, 강원철이, 너 검사장 달자마자 변호사 개업하고 싶어? 예,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범인 잡혔다며. 후암동 사건 불똥이 결국 의원님한테까지 튀네요. 그래서 방책이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했을 거 아니야. 제가 해드릴 게 있을 겁니다. 시간 되나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은 개박살이 나고 끝판왕 이 회장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전 대한민국 GDP의 30%를 책임져온 사람입니다. 30%. 난 대한민국 거대한 역사 앞에서 무죄입니다. 젖먹이 아이도 부끄러움을 아는데. 야, 뭐야, 영장관님이야? 넌 사람을 죽이고도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전 장관님 따님 죽음과 절대 아무런 상관도. 이 사위 이창준이가 네가 죽였어. 생전에 이창준 수석한테 비밀 녹취를 지시하셨나요? 영검사 살해 용의자가 한조그룹 직원인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장은 이제 난리 났어요. 거기다가 해외로 도망갔던 우 실장은 결국 한경위와 장영사의 손에 잡혀옵니다. 야, 이거 한조그룹 완전 개박살 났네. 그러나 이 회장은 밥 먹듯이 검찰 소환을 받아왔던 베테랑 비리쟁입니다. 부하시켜서 사람 죽인 놈이
제정신인가? 이 정신 나간 놈 말만 믿고 이게 무슨 헛소동인지. 이번에도 이 회장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해요. 뭐 이 정도면 검찰 체면 세워줬고 부실 수사니 특혜니 그런 소리 안 나올 테고. 애썼어. 야, 매번 이런 식이었던 거야?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창준 아저씨가 남긴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기에 황시목은 구속영장까지 받아냅니다. 가시죠. 나왔어? 지금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손만 대봐. 황시목이 우리가 멀어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져. 뭔 개소리야 이건. 안 무너집니다. 드디어 끝판왕 이 회장을 처리하고 구불은 퇴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이수석의 와이프 이사모님. 남편을 잃은 사모님은 정말 도끼를 품고 찾아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서 널 망가뜨릴 거야. 황시목은 쫄았어요. 이에 황시목은 이수석이 남긴 유언장을 사모님에게 건네줍니다. 이 유언장에는 이수석의 고민과 결심이 담겨 있었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고물을 팔아만든 3,000원이 전 재산인 사람을 절도죄로 구속한 날도 있다. 낮엔 그들을 구속하고 밤엔 밀실에 갔다. 말 몇 마디로 수천억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난 그들이 법망에 걸리지 않게 지켜봤다. 우리 사회가 적당히 오염됐다면 난 외면했을 것이다. 내 가진 걸 누리며 살았을 것이다. 내 몸에서 삐걱 소리가 난다. 먼지만 먹고 있을 순 없다. 이 가방 안에 든 건 검찰이 뺏은 거여야 한다. 그래야 강력한 물증으로서 효력과 신빙성이 부여된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다. 처음부터 칼을 뺐어야 했다. 첫 시작부터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건 사람의 피다. 수많은 사람의 피. 바꿔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찾아 판을 뒤엎어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기다리고 침묵하면 온 사방이 곧 발 하나 디딜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이제 입을 벌려 말하고 손을 들어 가리키고 장막을 치워 비밀을 드러내야 한다. 나의 이것이 시작이길 바란다. 아, 이창준 아저씨가 범죄자는 맞지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유언장을 읽고 나서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비리를 뿌리 뽑고자 그 한복판에 자신을 던졌던 검사. 하지만 그 과정에서 3명이 죽고 1명이 납치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장 아저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황시목은 방송에 나와 진실을 말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그때 제가 범인을 잡으면 저희 방송에 다시 한번 나와주십사 요청드렸었는데요. 그 약속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보다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고인이신 이창준 씨는 함께 부정부패를 도모했던 사람들이 배반할 경우를 대비해서 협박용으로 몰래 녹취 파일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유언입니다. 끝까지 재벌에 충실했던 앞잡이로 남게 하라. 그래야 본인이 남긴 것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본인이 보고 들은 부정부패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썼단 말입니까? 네. 그럼 그렇지. 우리 검사장님이 어떤 분인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진실을 밝힌 황시목은 인간 이창준을 이렇게 평가하죠. 아니면 자기 희생을 한 의인인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괴물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본인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전 세상에 더 큰 목숨, 더 작은 목숨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을 단죄할 권리가 본인 손에 있다고 착각한 시대가 만든 괴물입니다. 어떤 경찰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니까 하는 거라고요. 되니까 하는 거예요. 눈 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눈 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부정을 저지르는 거라고요. 누구 하나만 제대로 부릅뜨고 지저대면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 검찰은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사정기관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와 권력에 맞춰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아닌 범죄자를 비호했습니다.
검찰의 가장 본질적 임무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의 누적물이 이창준 전 검사장이며 우리 검찰 모두가 공범입니다. 검찰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있는 한 우리 싸울 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서 검사는 황시목을 찾아가는데요. 방송 잘 봤어. 이창준 아저씨 밑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서 검사. 서 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과천선하기로 해요.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선배님 유언 나 꼭 지키고 싶어. 아직 기회가 있어. 부탁할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야, 서 검사 엄청 진지한데? 이렇게 서 검사는 새 삶을 살기로 하죠. 이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이창준은 죽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김 서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판왕 이 회장은 아파요. 저 아픕니다. 아파요. 이렇게 이 회장도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진짜 아픕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남편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죠. 나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신 거 당신 따라서 처음이었는데 말을 하지. 나한테 하지. 당신이 얼마나 든든했었는데 이게 뭐야 땅속에서. 거기선 편해? 근데 이건 무슨 분위기지? 이현재 사모님이 한조그룹 새 회장이 되고, 야, 이거 여기서 끝날 분위기가 아닌데? 이러면 황시목이 또 출동해야죠. 미친, 황시목 웃었다. 과연 시즌2에서는 어떤 사건이 황시목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황시봇은 인간의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상 기나긴 대장정 비밀의 숲 시즌1 전편 리뷰였습니다. 구텐 탁! 사죄드립니다. 퇴근해.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9불입니다. 어우, 힘들었다. 동물의 숲, 아니 비밀의 숲, 저에게는 참 애증의 드라마네요. 복잡한데 재밌어서 리뷰를 대충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 십자인데 끊어졌다고. 아, 예상보다 업로드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비밀의 숲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이렇게 범인 하나 잡는데 16부작까지 만들 수도 있는 거구나. 야, 이씨. 근데 늘어지지도 않고 긴장을 유지해가는 게 정말 노력이 보이는 드라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러브라인을 넣지 않는 것 또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물이면 수사를 해야지 연애를 왜 합니까? 다행히 뽀뽀를 안 하는 아름다운 드라마였군요. 그리고 감정이 없는 황시봇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자가 있는 검사인데 뇌수술을 한 검사만이 양심을 지키고 가장 검사다웠던 점이 안타까웠고, 한여진도 양심이 있는 경찰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림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창준 아저씨의 스토리가 짠하기도 하고, 근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창준 아저씨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창준 아저씨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숲이 좋았던 이유 하나 더. 등장인물들을 단편적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다각도에서 보게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창준 아저씨도 참 다각도에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리뷰에서는 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박 사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저기 뇌물을 뿌리고 다닌 개쓰레기인데 박경환이라는 아들의 입장에서 또 보여주니까 참 저런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 과장, 김경사, 경찰 팀장님 등등 인물들을 딱 어떻다 정의 내릴 수 없게 보여줘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사람들을 단편적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딱 나눌 수 없듯이 비밀의 숲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각도로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니 비숲에서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 아마 조연과 단역들의 인생 스토리까지도 완성해서 드라마에 녹여놓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참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다는 것 빼놓고는 흥미진진한 드라마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요약 리뷰를 했으니까요. 비밀의 숲 시즌2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의 숲 시즌2 정말 기대되고 시즌2에서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여진의 그림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켜보자고요. 이상 감정과 싸가지가 없는 검사 황시복과 싸가지가 넘치는 형사 한여진의 특급 범죄 수사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 전편 리뷰였습니다. 구린이들 쿡쿡 깎까?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